안녕하세요. 착한 엄마 TV입니다. 제대로 되는 거 맞죠? 어, 더버빌가이 테스를 한 세 번째 읽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엔 두 번째 읽은 거고요. 어, 뭐 아줌마가 읽은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읽는 아줌마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2021년 40대 기혼 여성이 읽은 더버빌가이 테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버빌가이 테스는 어렸을 때 한번 읽고 영국에서 이제 애들 키우면서 이제 어디지? 거기 이 마지막에 배경으로 나온 음,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유적지에 가기가 헤리티지 스톤헨지에 가기 전에 거기를 가기 전에 이 책을 읽고 한번 이 느낌을 느껴보려고 한 번 더 읽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호두 나무에서 이제 같이 읽기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여러 연령대의 친구들과 함께 이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전공적이고 심도 있게 잘 얘기를 해서 좀 더 넓은 시야로 이 책을 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그리고 여기서도 문학동네의 더버빌가의 테스를 읽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특이하게 토마스 하디가 그 지역 워세스 지역에 사투리를 그대로 옮겨 적었었나 봐요. 그 느낌 그대로 적어서 굉장히 토마스 하디가 원했던 그 느낌이 이거였나 보다라는 생각을 잘 할 수 있게 잘 살려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세 번 읽은 테스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요. 어렸을 때는 이제 테스가 불의의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순결을 잃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우연히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에게 진실을 얘기해야만 할 것 같아서 얘기를 했다가 이제 버림을 받고 우여곡절 끝에 예전에 인연을 맺은 그 남자와 같이 있다가 마음이 바뀐 결혼했던 그 남편이 돌아오면서 이제 생긴 아주 비극적인 일을 했다. 이런 그런 얘기해서 정말 예쁜 여자들은 역시 운명이 그렇게 안 좋구나. 테스는 역시 예전에 우리나라는 미인방명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서구에도 미인방명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영국에서 읽은 테스는 맞아.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지내기 전에 우리는 굉장히 좋은 명문가였어 라는 얘기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걸 굉장히 많이 이제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영국인들 성격이 되게 예의 바르고 공손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의외로 계급관계가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갑툭튀 나온 외국인들이 이제 더 잘났거나 더 이제 자기의 그 계급에서 올라가려고 할 때 약간 레이시즘 같은 그런 성격이 보여요. 감히 니네들이 내 계급을 넘보느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계급 관계가 확실하다는 게 이 책을 보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40살이 되면서 읽었던 테스는요. 어, 이제 영국이랑 그 시대를 더 넘나들면서 1800년대에 지어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의외로 읽었던 곳이라서 이제 빨리 넘어갈 줄 알았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앞서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인물이 BBC에 나온 더버빌가의 테스에 나온 인물이고요. 사실 저는 테스 더버빌드가 지금 이 BBC에 나온 인물보다 예전에 70년대에 나왔던 그 오래된 영화에 나온 테스가 더 느낌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연기력이나 이런 거는 BBC가 훨씬 더 좋고 고증이 더 잘 됐다는 느낌이 들었었고요. 일단 더 버필그드가 이제 책의 제목이자 주인공이죠. 자신이
하고자 한 대로 살고자 하는 여인이었고요. 싫으면 싫은 사람은 안 만나고 좋은 사람은 항상 인연이 돼서 같이 만나고자 하는 그런 자립적인 행동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의 장난으로 싫어하는 사람과 육체관계로 맺게 되면서 이제 삶이 있는 대로 꼬여버린 사람입니다. 알렉 더버빌은 자신이 욕망하고 갖고자 하는 게 확실한 사람이죠. 너 좋아. 응,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반응해. 넌 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부와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이 사람의 이용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테스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슬프게 만들었다고나 할까요? 네, 서로 인연이 아니었던 걸 수도 있겠죠. 좋게 말하면 솔직하고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인 거지요. 에인절 클레어는 솔직히 저는 되게 복합적인 인물이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젠틀리 계급이라고 해서 예전에 고고하게 내려오는 명문가 집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잉크 좀 먹으신 그런 집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캠브리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수학을 해서 이제 종교 계급 목사님이 되길 원했지만 부모님이 하지만 자신은 자유로운 영혼이라며 이제 노동자 계급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서울대에 들어갔는데 고졸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장에 취직해서 공장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는 우리 옛날에 노동 운동 하셨던 그 아저씨들하고 굉장히 결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인물. 요즘에 진보가 많이 힘들어져. 그것과 같이 많이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인절이 아니라 이 사람은 데빌이다. 누가 엔지라고 그러고 클레어도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엔젤 클레어가 데빌 더티다. 저는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이 토마스 하디는 영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같은 시기에 톨스토이가 러시아에서 안나 까르니나라는 작품을 내게 됩니다. 굉장히 결이 같죠. 토마스 하디라는 남성 진보주의 작가가 여성 이름을 딱 앞에다가 걸고 한 것과 그리고 톨스토이가 사람 이름을 걸고 한 그 책이 똑같죠. 그리고 또 둘 다 이 책을 지은 연유가 똑같습니다. 토마스 하디는 어떤 사람이 남성을 죽이는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왜 이 여성이 이렇게 남성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상상을 하면서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톨스토이 또한 자살 기차 안에서 자살한 그 여성을 관찰을 하고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는 약간 형사 같은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왜 이 여성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 추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두 작품이 같이 그 소설 속에 쓴 사람의 분신이 들어있다고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뒤에 보면 양력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양력이, 그 작가의 양력이,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양력과 이 안에 등장인물 양력이 굉장히 비슷한데? 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어쩔 수 없이 있었거든요. 이 더버빌과 테스 속의 에인절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에인절이 이제 굉장히 약간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죠. 막 좋았다 싫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또 되게 굉장히 행동도 빠른 편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별자리로 사람 성격을 조금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토마스 하디가 6월생으로 쌍둥이 자리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원래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에인절처럼 그렇게 아내를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살면서도 굉장히 버러지 보듯이 서로 피해 다니는 그런 행동을 굉장히 몇십 년간 했는데 정작 아내가 죽고 나서 그 아내를 그리는 절절한 시를 썼던 엘레지를 썼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에인절과 굉장히 그 삶이 닮아 있습니다. 안나 까레리나에서 레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조연이에요. 브론스키랑 안나랑 뭐 그 뭐지 판사였던 남편과 달리 남편의 친구로 나오던가 안나 까레리나 오빠의 친구로 나오던가 아무튼 굉장히 부수적인 인물이긴 한데 굉장히 부자에다가 하지만 자신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고 같이 노동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소작농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못생겼지만 돈은 많고 그리고 어린 여성을 사랑을 했는데 그 여성이 이제 그 사랑에 실패하면서 그걸 위로해 주다가 엉격결에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여성이 이제 그 남자의 예전에 일기를 보면서 방탕한 생활을 알고 이제 화를 내다가 결국에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게 굉장히 톨스토이의 연애담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사실관계만 굉장히 심각하게 봤어요. 그래서 역시 예쁜 게 그렇게 다 좋은 건 아니야 이러면서 속으로 좋아했을까 나빠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테스는 진짜 예뻐서 문제였다. 그래서 인생이 꼬였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오히려 작가는 테스가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아간 건 신이 만든 트랩이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팔자였다. 이렇게 글 곳곳에서 그렇게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운명론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을 지금 몇 개, 한 세 문장만 찾아봤는데요. 그녀는 그가 두려웠고 그 앞에서 움츠려 들었고 그녀의 무력한 처지를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제 어떤 남성 여성이 이제 술에 취해서 막 진짜 막 그 테스가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기도 되게 난감하고 빨리 이제 집에 가야 될 수밖에 없어서 알렉에게 알렉 마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자포자기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려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지 어쩌겠냐 이게 순리고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산란만상과 부조화를 이룬다고 느꼈지만 사실 그녀는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주어진 사회의 규범을 어긴 그녀는 자신을 자연의 법칙으로 여겼다. 변칙으로 여겼다. 그러나 자연에 알려진 어떤 법칙도 어긴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이 이제 이런 일을 벌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작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해한 이 책에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몸보다 마음의 깨끗함이 중요하다. 이게 그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여성과 남성은 같은 욕망과 생각을 가진다. 진짜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새삼스러운 얘기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다만 여성이 사회에서 남성보다 진정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그리고 여성이 사회를 통해 희생당함을 남성 작가가 이렇게 다 얘기했다는 게 굉장히 선구적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시대적 한계로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한계가 조금 있었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남성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스가 가족을 책임진 에릭을 죽인 이유가 되게 저는 궁금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냥 테스가 마지막에 미쳤구나. 돌아버렸구나. 정말
에릭이랑 그냥 살지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전에 봤던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분노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아들을 살인한 살인범을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오히려 자기가 회개받았다고 막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 살인범도 싫고 하늘도 싫고 그래서 그런 막 되게 화가 나는 분노 감정을 진짜 어쩔지 못해 하잖아요, 주인공이. 그게 바로 사리로 바뀐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테스트를 통해서 역시 여자는 함부로 남자차에 타면 안 돼. 마차든 마차든 이렇게 그리고 남자랑 말을 섞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옛날에 유교에서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말도 있고 정말 그게 맞는 말이야. 나는 이런 생각으로 이 책을 읽었는데 그런 어이없는 결론에서 이제 좀 탈피하는 40대가 됐음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버빌가의 테스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이 이제 제 머릿속에 떠돌더라고요. 에릭과 에인절 그 둘 인물이 결코 테스를 안 사랑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만의 방식으로 분명히 테스를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에인절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기엔. 노동자를 아내로 맞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테스가 거기 그 보통의 노동자의 생각보단 좀 더 우아하고 뭔가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끌렸고,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예전 명문가 집안이었다는 사실에 또, 그러면 어때? 뭐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보는 눈이 조금 있어서 노동자인데도 또 옥석을 골랐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후에 또 다시 몸이 더럽혀진 여성이라고 하니 또 이제 나중에 버리고 또 배신까지 생각했죠. 그 같이 이제 막 에인절을 떠받들었던 팬클럽 중에 회장격인 한 명을 해서 같이 브라질로 가서 살림 차리자고 얘기를 했죠. 그럼 진짜 막 잘못된 만남이 될 뻔했습니다. 진짜 어쩌려고 그랬는지. 하지만 그 여성이 굉장히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연까지는 얽히지 않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그냥 단순한 연애소설이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과 계급, 젠더 문제까지 함축한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 어쩌면 또 50대에 또 한번 읽을지 모르겠죠. 내 딸들이랑. 또 저는 늙어가고 이 책은 그대로 있겠지만 전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이 책을 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책으로 들고 오겠는데요. 새로운 책은 아마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모두 그럼 안녕.